안녕하세요. 영동 상촌농원입니다. 오늘은 가지를 유인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각도가 어느 각도일 때 나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유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이 사과나무 원리를 알아야지, 특성을 알고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수영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. 그 나무들이 반발하는 그런 원리를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척지, 이게 3년생 은제 사과밭이에요. 제 3년생 M9 작은 묘입니다. 이렇게 수고가 한 3m 정도 올라갔어요. 그래, 한번 요 가지를 하나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이게 화면이 잘 나올라나 모르겠네요. 지금 요 척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지금 자,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 있죠. 이렇게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렇게 가만히 내두면 이거 오래 유인 안 하고, 그러면 어디부터 싹이 나올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기가 먼저 나오겠어요? 아니면 여기가 먼저 나오겠어요? 여기가 먼저 나오겠어요? 이렇게 굽었어요. 당연히 여기부터 나오죠. 이쪽부터, 여 끝부터 나와요.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하늘로 솟았잖아요.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. 그래, 이게 여기도 정부 우세성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 끝에서 입이 이렇게 여기가 강하게 나와요. 여기가.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? 눈들이 다 있어요. 이 눈이 여기에. 여기는 나도 약하게 나요.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나오겠죠. 이게 요 위에가 영양분을, 이게 척지 끝이 하늘로 가 있으면은 여기가 가지가 나와요. 막 이 상태에서는요. 이제 이거는 아시겠죠?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향을 시켜 볼게요. 수평보다 하향이에요. 하향이죠. 이러면 어디부터 나오겠어요? 한번 맞춰 보세요. 이 끝이 먼저 나오겠어요? 중간이 먼저 나오겠어요? 어디가 강하게 가지가 나오겠어요? 이 활같이 이렇게 셨을 때는 이 주지 끝이 땅을 이래 쳐박고 있을 때는 이 기부 쪽에 먼저 나요. 이쪽이 최고 높잖아요. 높은 쪽에서 먼저 나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척지를 여기 받고 싶다. 그러면은 여기를 최고 높게 만들면 돼요. 그러면 끝을 낮추는 거죠. 그러면 저기에 싹이 최고 먼저 나와요. 결과지를 받을 수 있겠죠.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. 그러면은 이래 유인을 했어요. 그러면은 봄에 저기서 나오죠. 싹이 나와. 그러면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유인한 상태에서 계속 내두면은 도장지가 되죠. 이게 계속 하늘로 이래 40cm 막 이래 자라죠. 그래서 어느 부위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그 부위가 최고 하늘 쪽으로 가게끔 이래 유인을 해줘요. 이 척지를 끝을. 그러면 그 부위에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이래 나오잖아요. 그럼 결과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유인했던 걸 다시 놔줘야죠. 이렇게 놔줘야죠. 그러면은 여기는 멈춰요. 아주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자라는 속도가 아주 더뎌져요. 그러면서 이런 결과지 꽃눈이 나오는 거죠. 이 원리를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여기 척지를, 이 나대지가 안 되게 척지를 받고 싶다 이러면 저 부위가 최고 높게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받고 싶다, 이제 요 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좀 그렇고, 요 위에 가지를 예를 들을게요. 요 척지 끝이에요.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. 45도 각도로 예를 들어서 90도, 한 80도 정도 되겠네요.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받고 싶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유인을 하면은 저 기부 쪽이 싹이 나와요.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놔줘요. 놔주면은 어디가 최고 위에요? 지금 여기가 나오겠죠. 그럼 여기에 힘이 실리겠죠. 여기에. 그런데 완전히 놔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수평 정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여기를 받았죠. 수평 이하로 해가지고. 그러면 어느 정도 놔줘요. 이렇게 유인했던 걸. 그러면은 요 부위를 받고 싶잖아요. 두 번째로. 그러면 여기를 최고 위로 가게 하면 돼요. 요 정도. 90도보다 조금 밑으로.
이렇게 하면 요 중간이 나오고, 그리고 여기를 다 받았으면은 이제 더 안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. 저 도장지가 안 되게끔 계속 이래가 있으면 도장지가 돼요. 저게 잘못하면은. 그럼 어느 정도 놔주는 거예요. 풀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저쪽은 다 받은 상태에서 놔주면은 이쪽에 이제 힘이 실려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이제 전지할 때 겨울에 다 자르면 되는 거죠. 내가 받고 싶은 부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결과지 받는 방법을 알았죠.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척지 굵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 척지가 최고 하단인데 이거 너무 가늘어요.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척지가 더 굵어요. 그러면은 비율이 안 맞잖아요. 밑에가 더 굵어야 되거든요, 항상. 그러면은 그럴 때는 또 이거를 이렇게 하늘로 가게끔 척지 끝을 해주면 오래 굵어져요. 그런데 이놈을 가만히 내두면은 계속 굵어지겠죠. 그러면 이거는 또 유인을 이래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다 그런 걸 생각해서 유인을 하다 보면은 굵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. 이 가지는 또 너무 굵죠. 근데 제가 3년 차기 때문에 올해 이거에 모목을 사와서 안 자르는 거예요. 근데 꽃눈이 다 왔잖아요. 그런데 이걸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을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. 이게 굵은 건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 굵어요. 근데 이런 건 날리면 안 돼요. 올해 수확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이 꽃눈이 엄청 왔잖아요. 여기 몸통에. 이게 다 꽃눈이에요. 이게 올해. 그래, 이런 거는 올해 작년에 자란 거죠. 이거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냥 잎눈만 이래 있잖아요. 색깔도 다르죠. 이렇게. 올해 품질이 좋은 거가 달리는 거예요. 이게 몸통에 달려도 3년 차에는 다 달아야 돼요. 그래서 단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년 올 이제 가을이나 이제 절단에 해도 되고, 만약에 절단 안 하고 싶으면 완전히 하향을 시키는 거죠. 유인을 내년 봄에 이렇게 땅으로 쳐박게.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굵어지지가 않아요. 속도가 느려져요.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따라 붙어서 비슷해지는 거죠. 지금 이제 이거 주간 굵기하고 척지 굵기를 비교해 보세요. 한번 어떤가. 3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.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더, 위로 갈수록 4분의 1, 위로 갈수록 5분의 1,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. 이제 오늘 핵심은 아시겠죠? 이걸 이렇게 유인을 안 하고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 이거 끝이 하늘로 가면은 올 봄에 분명히 여기가 먼저 나요. 끝이. 그러면 여기 결과지가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각도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90도가 최고 좋다는 거예요. 90도라는 거는 모든 게 이게 각도가 수평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골고루 다 나는 거예요. 그런데 골고루 나는 것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끝이 더 나겠죠. 끝에 힘이 실리니까 항상 정부세성 때문에 아무래도. 그래도 안에가 다 꽃눈이 와요. 그래서 최고 좋은 각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조건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는 이 90도가 최고 좋아요. 그러면 이 눈마다 다 이렇게 나와가 내년에 여기에다도 한 5개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. 다 여기 잎이 있잖아요. 여기 눈이 있잖아요. 여기서. 그리고 이제 하부는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 척지 굵기를 이제 조정할 수도 있고, 또 결과지를 내가 받고 싶은데 받을 수도 있고,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굵기는 조금 굵죠. 그러면 올해 유인을 90도보다 수평보다 약간 하향. 그러면은 이제 더 굵어지지 않죠. 그리고 여기에 요 눈에서 이제 저 결과지가 나오죠. 이렇게. 그래서 상황 봐서 수세가 너무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좀 놔줘야죠. 이렇게. 끝은 약간 들리게 살짝. 그래야지 품질이 좋고 대가가 나오는 거죠. 대가를 만들려면 무조건 좀 살짝은 들어주는 게 좋아요. 유목 때는요. 근데 이제 8년 10년 넘으면 그런 거 뭐 무시하고 막 그냥 수세만 안정시킨 다음에는 막 절단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이 유목 때는 한 3, 4년까지는 이렇게 유인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. 그래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평 이하를 만들어야 돼요. 똑같이 이렇게 지금 끝만 살짝 들리지 수평이잖아요. 거의
이렇게 하면 수평이잖아요. 근데 요 놈을 그냥 내두면 지금은 5분의 1 요렇게 되지만 가만히 요렇게 내두면은 이제 또 굵어져요 이게. 그래서 봄에 이 클립을 여기서 꺾었잖아요 작년에. 그러니까 얘는 손댈 필요가 없고 요 9번면 있죠, 요 9번면 여기다가 이 클립을 해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죠. 수평 이하로 해도 되고, 굵으면 수평 이하, 너무 가늘고 세력이 약하다 그러면 들어주고, 그 원리.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척지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. 이 비율도 작아지지만 척지 굵기도 가늘어지는 거죠. 길이도 짧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 위에는 이제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수평 이하로 만드는 거죠. 이렇게. 올해 저 위에는 이제 올해 나오겠죠. 저 위에는 저 주간이 굵기가 안 굵은데요. 작년에 만약에 받은 걸 절단을 올해 안 잘랐으면은 만약에 저게 굵어져서 올해 안 되죠.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더 바짝 잘라야 돼요. 저거 지금 제가 저거는 겨울에 전정한 게 아니고 늦가을에 전정을 한번 한 거예요. 저거는. 그래서 더 잘라야 돼요.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짧게 결과지를 바로 다는 방향으로 하고, 중간은 이제 내년에 달리겠죠. 올해는 이 하부에 달리겠죠. 이래 하부에 20-30개 달려요. 이 정도면은. 이렇게. 이런 나무는 조금 수세가 약한 나무예요. 요거는 걸음을 좀 해야 돼요. 이렇게. 안정은 잘 됐죠. 만약에 사과가 몇 개가 꽃이 피고 결과지가 얼마나 열매가 달리는 걸 보고 제가 걸음을 할지 비료를 할지 선택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이거 아상 처리해서 요 위로는 이제 나대지가 있는데 절로 싹 받는 거예요. 이렇게 저 위로. 그러니까 3년까지는 수고를 올리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.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더 그게 이득이에요. 올해 꽃눈 이런 나무는 잘 왔잖아요. 이렇게 이런 게 다 꽃눈이죠. 이런 거 좋은 꽃눈. 근데 이런 건 약한 꽃눈. 이렇게 오고, 이런 데도 오고, 이런 데도 오고. 몸통에도 3년 차에는 다 이런 데 달아야 돼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이렇게. 올해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이제 수영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단계예요. 3년 차기 때문에. 이런 꽃눈은 진짜 좋죠. 요거는 그냥 복실복실해. 그러니까 유목들이 꽃눈이 좋아요. 튼실하고. 저는 조금은 약하게 키우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, 요것도 그렇고. 오늘은 그래 이제 이 가지 각도에 따른 그 사과 그 나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어떻게 유인을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런 거를. 이제 끝도 마찬가지예요. 끝을 수세가 센 가지는 이렇게 수세가 센 가지를 여기를 절단을 하면은 올해 더 반발을 해가지고 아주 도장지성으로 강하게 반발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센 거는 끝만 살짝 절단을 하고 여기를 절단을 함으로써 영양분을 요 안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요 안에 요런 눈에서 이제 결과지가 나오게끔 그렇게 끝을 이제 마무리. 약한 거는 강하게 절단해서 가지를 새로 받는다는 의미로. 여기가 그렇죠. 여기는 조금 하단은 아니고 하단 상부인데 지금 요 꽃눈이 이제 왔는데 2차 성장한 것들이네요. 그러면은 이걸 결과지로 만들고 싶으면 올해 꽃눈이 안 왔잖아요. 한 해 달아먹고 이 결과지 영구 결과지로 만들려면 여기를 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떼내야 되는데 좀 안으로 절단을 해야죠. 이렇게 이 척지를 영구 척지로 만들고 싶으면 강한 절단을 하면 이게 강하게 이제 더 굵어지면서 이제 척지 영구 척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. 이것도 그렇고 이런 거 만약에 내가 너무 가늘다 이게 척지로 하고 싶은데 이거 꽃눈이라도 오래 달면은 이게 처지겠죠.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결과지로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내가 결과지로 만들고 싶은 데는 강하게 절단을 해서 새로 받아야죠. 이렇게. 예, 오늘은 사과나무 각도에 따라서
나무들이 반응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요것만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해만 하시면은 나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잘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혼자 이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말한 거를.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완전히 머릿속에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사과농사를 진짜 잘 할 수가 있어요.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